이란은 요충지 중에 한 곳에 있습니다. 이란의 도움 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이 원활하게 가동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란은 중국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거점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을 함에 있어서도 중국도 이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게 이란이 강대국들도 무시 못하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길이었죠. 트럼프는 이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왔던 정책들을 계속 고수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책의 일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란은 중동의 반미 국가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중동 지역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다양한 거점 조직들,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 이들 조직들 대부분이 이란의 지원 아래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인구가 1억이 좀 안 되는 인구를 가질 만큼 중동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중동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고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중동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이런 국가가 중동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우디, 카타르, UAE 등등이 미국을 등에 업고 이란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란과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는 서로 갈등의 골이 깊은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관점에서 미국은 이란을 대척점에 두고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친미적인 성향을 보다 공고히 유지하게 만들려는 그런 포석으로 이란을 별도의 조직으로, 별도의 국가로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국민들 간의 대합의, 대토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 미국이 크게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바마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타결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이란에게 각종 제재를 가했던 부분을 전부 해제해서 이란이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와 교류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적극 천명했고요. 실제 이란도 그런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적 요구에 내부에서는 또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미국 믿으면 안 된다. 그래, 미국이 하자니까 해보자. 우리나라랑 똑같이 요즘 전 세계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논의가 활발할 때가 많은데 이란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요구에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리 이란이 언제까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감내해야 되느냐? 그래서 규제도 많이 푼다고 하니 한번 가보자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 끝나고 바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제안했던 핵 합의, 이것도 다시 취소하고요. 이란을 다시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가 대중들에게 나와서 TV 앞에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총사령관이자 이란의 국민 영웅 중에 하나인 솔레이마니, 이 솔레이마니를 내가 조금 전에 저격했다. 솔레이마니 사망은 내 지시 아래 우리 미국이 한 거다. 이걸 대놓고 천명할 정도로 이란에 대해서는 초강경 메시지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아마 연임을 해서 이란을 계속 압박만 해왔다면 이란 내부의 분위기도 절대 미국과 다시 손을 잡는 법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끝났을 텐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 번만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바이든의 정책 기조는 오바마와 유사합니다. 이란을 다시 국제사회에 끌어들여서 그런 평화 무드 속에서 미국과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면 그게 이란이 더 이상 적성국이 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바이든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다시 끌어내려고 하고 이란과 다시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총리는 이참에 이란과 미국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까지 벌어지게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침공을 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점령하고 폭격한 게 거의 전쟁 수준으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이란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하게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전개됐던 맥락은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번 참에 이란과 미국이 더 이상 친해질 수 없는 수준까지 아예 갈등의 골을 크게 만들자. 또 한 가지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여러 이슬람 테러 조직들,
이 테러 조직들이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테러를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자, 이 여러 가지 하여튼 맥락들로 인해서 이란을 크게 자극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란은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풀 수 있는 부분도 못 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이란 내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총선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미국의 말을 한번 따라 봅시다, 속았지만 또 한번 속아봅시다 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더 선거 결과에 많이 반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갖은 수모를 다 당했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한다면 과거 이상으로 같이 협력하거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생각이 아직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란의 가장 큰 잠재력은 한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란은 중동의 여러 국가들 그 어느 국가 못지않게 정말 다량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전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21세기의 흰색 석유라고 불리우는 히토리와 희소금속도 대거 매장하고 있는 중동의 몇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뿐만 아니라 히토리 등등까지도 이란은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 강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구가 1억이 좀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시장 규모도 굉장히 튼실합니다. 중동의 여타 국가들은 인구가 3천만, 4천만이 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큰 내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라도 이란 내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규모감 있는 회사들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력 때문인데요. 이란은 핵 보유국이고요. 잠재적인. 그리고 이란 내에서는 진작부터 이렇게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라는 인식 아래 아주 초기부터 공대를 적극 육성해왔고요. 그래서 이란의 공과대학을 다니는 여성들의 전체 숫자는 미국 전체 여대생의 숫자보다 이란의 여공대생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공학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요. 그런 공학을 적극 육성했던 결과물이 이란의 의외의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고, 그게 이란이 누구도 무시하기 어려운 강대국, 유사한 강대국이라 표현하기는 좀 과하네요. 강대국들도 무시 못하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길이었죠. 이란은 요충지 중에 한 곳에 있습니다. 중동에 적지 않은 석유들을 수급받을 수 있는, 이란에서는 이걸 이란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옆에 이란이 한쪽 해안선을 끼고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도움 없이 석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이 원활하게 가동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란은 중국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그 거점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을 함에 있어서도 중국도 이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석유 수입 국가인데요. 인도가 석유를 수입하는 주요 루트 중에 하나가 또 이란을 경유하는 또는 이란산 에너지원들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란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에너지 수급, 그 다음에 근처 강대국에 적지 않은 자원을 수급해 줄 수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이란이 지정학적인 가치를 높이 만들게 된 가장 큰 배경이죠. 이란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미국의 압박이었었고요. 그게 통상 압박이라든가 군사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란이 자체적인 민생 경제라든가 다음 차세대 기술, 그리고 이란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에 큰 제약이 되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국고주의, 즉 이란을 한때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서 이란 국민들은 히잡도 쓰지 않고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국민들이었고 5개 활동도 자유롭고 그리고 운전도 여성들이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개방적인 이슬람 문화를 가장 지향했던 국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성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이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국가든 그 국가의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을 경제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란은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란이 친미적인 성향을 보일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데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우디, 어떻게 보면 시아파, 수니파, 그 다음에 유대교 모두가 아브라함, 기독교의 조상이 다 똑같다, 우리는 다 형제다라는 어떤 미명 아래 이란도 중동의 일원으로 다 같이 포함시킨 협정을 맺으려고 했는데요. 그게 미국 내부에 여러 이견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 기업들과의 갈등들도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한두 번 있었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도 있었다는 것이고, 수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란이 아직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급격히 편입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 말고 다른 견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동도 빨리 미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미국의 협조권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러우 전쟁도 빨리 종료가 된 뒤에 러시아도 미국과 다른 협력을 해야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본인들을 억압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러시아라는 일종의 또 다른 자신들의 배후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상당히 버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러시아, 그 다음에 기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